용산에 있는 용사들이 다 부산, 경남을 다 거의 30명 이상이 주진우라는 지금 법률 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지역에 도전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수용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왔다고 해서 선택받지 못합니다. 제이센텀은 아예 지금 뭐 고장이 난 건지 아예 멈추고 있는 거 보면 도대체 거기 있는 구청장, 시장, 현역 국회의원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들을 방일함으로 해가지고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이거는 쇼다.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 그런데 본질은 예를 들어 셔튼 이단지가 그린벨트 이후에 실질적인 진도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 진도는 아무것도 안 나가죠. 요즘 부산에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뭡니까? 부산 경남 소멸을 짓는 오적이라 그래가지고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경상권 사람들이 경상도에 대한 메가시티를 했을 때는 반대를 하다가 어떻게 서울 메가시티를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쌤TV 부산 바꿔야 바뀐다 김대규입니다. 이제 5개월도 안 남았는데 아침에 나가보면은 거의 그냥 1년 거의 돼가는데 많이 추워요. 아, 그때 추울 때 했는데 다시 추위 없구나. 긴장도 더 되는 그렇죠. 거고 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올해 추위가 가고 나서 내년 추위야 어떻게 하고 있을지가 참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겸손해지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그냥 내 마음 안에 몸 안에 들어오니까 확실하게 이제 본질을 알게 되고 누가 주인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우선 우리 수능 마치신 수험생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광안리가 또 핫해지고 있습니다. 수험 마치신 우리 수험생들이 광안리 되게 많이 방문해주고 계세요. 즐겁게 저희 광안리 즐겨주시고요. 거기에 강윤경이라는 전사가 있습니다. 강윤경이라는 전사가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용사들이 다 부산, 경남을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용산에 그렇게 많은 법률가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거의 30명 이상이 우리 요즘 그 국민의힘에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험지 하는데 이 중견분들이 험지를 빠지고 나면 그 자리를 용산의 용사들이 메꾸는 딱 그런 식이 지금 돼버렸어요. 민요한 위원장께서 저는 늘 이제 워딩을 보면 당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자리를 비워라. 그렇죠. 뭐 3선 이상 아니면 문외관들 이런 분들한테 자리를 비우라는 얘기만 하시잖아요. 자기 지역구를 포기하고 험지인 수도권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결국은 그분들이 비운 자리는 누가 갈까? 그건 어떤 국민들도 다 알잖아요. 용산에 자신의 호위하는 검사들이 정치 검사들이 올 거라는 걸.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이 저는 수영입니다. 수영구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을 포기시키고 아니면 뭐 경선을 할 수도 있지만 포기시키고 주진우라는 지금 법률 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에서 과장하실 때부터 같이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치검사세요. 그분이 저희 지역에 도전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지금쯤 어떻게 보면 준비 다 하시고 지역에 있는 인사들 다 만나고 하시겠죠? 그렇지만 수용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왔다고 해서 선택받지 못합니다. 지역을 위한 좋은 정책, 미래를 그리는 모습으로 저와 정정당당히 대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험에 기초를 해가지고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현실을 새로운 대안을 주체적 입장에서 내는 것들이 지혜인데 그건 경험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의 경험이 있어요.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주체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시간과 공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 나는 집중을 하려고 하죠. 부산에서 제일 큰 사업 그러면 엑스포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이센텀이었잖아요. 제이센텀인데 엑스포는 가고 있는데 제이센텀은 아예 지금 뭐 고장이 난 건지 아예 멈추고 있는 거 보면 도대체 거기 있는 구청장, 시장, 현역 국회의원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얘기는 지금 많이 들으시죠? 일을 못하고 안 한다는 것들이 명확합니다. 시간이 4년이 지났는데 제가 요즘 용기를 많이 가지고 자신이 많이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할 일 많은 태산 같은 일거리를 놔둬놓고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들을 방일함으로 해가지고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전혀 진도가 나가지
나가지 않았다. 그 부분들이 그쪽에 지역 주민들 하여금 굉장히 섭섭하답니까? 그 굉장히 그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도 그렇죠. 제가 매일 저녁에 만나고 이렇게 밥을 먹는다든지 또 명함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소통해 보면 거기에 대한 섭섭함들. 그러니까 지역을 방기하고 계속 중앙에 가가지고 지금 다시 지역을 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거는 쇼다.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다. 그런데 본질은 예를 들면 센텀 2단지가 그린벨트 이후에 실질적인 진도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 진도는 아무것도 안 나가죠. 가장 기본적인 그쪽에 보상 부분조차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그쪽에 큰 기업이 방산기업 2단계 하려고 했던 이전할 곳도 마련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움을 넘어가지고 분노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메가시티 때문에 그게 지금 난리인데 지금 그래서 요즘 부산에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뭡니까? 그 부산 경남 소멸을 짓는 오적이라 그래가지고 들어보셨나요? 김기현 대표, 그 당연하겠죠. 김기현 대표, 조경태 의원. 그 다음에 하태경 의원도 딱 그쪽으로 가자마자 이제 뭐 서울 메가시티를 엄청나게 옹호하고 나섰죠. 그리고 이제 박형준 시장, 그 다음에 경남지사까지. 야, 이 사람들 이렇게 해도 되냐는 느낀 게 다 경상권 사람들이야. 그러네요. 어떻게 경상권 사람들이 경상도에 대한 메가시티를 했을 때는 반대를 하다가 어떻게 서울 메가시티를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지방 누가 봐도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거를 이게 서울 사람도 아니고 다 경상도 출신들이 이게 이제 국민을 잠깐 속일 수 있어요. 현혹돼가지고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 내부에서 아니다는 것이 부천시장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내부에서 이거는 정략적이고 쇼라는 것. 두 번째로 나는 국회의원들이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부산의 국회의원 특히. 핵 폐기물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22년에 결의안 제출을 하고 박인규 시장도 일본 대사관 방문해가지고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했는데 대통령이 딱 하나 바뀌고 나서 딱 쇼를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대통령에 맞는 워딩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참회나 성찰의 잘못된 것도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들이 부산 대신 불경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부산 시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또 하겠다. 서울 또 메가시티하고 불경 메가시티 하겠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한 번 속지 양치기 소녀가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속을 수는 없거든요. 여론조사를 꾸준히 이제 발표하잖아요. 서울 시민이 김포를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여론조사하고 김포 시민들이 서울에 편입되는 것을 어떻게 또 생각하느냐 판단하느냐를 보면 다 60% 넘게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 입장에서도 과밀화된 서울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고 김포 시민 입장에서도 교통편이나 빨리 좀 편하게 해주지 시 자체는 서울시로 편입되면 불이익이 많거든요. 뭐 보조금이나 기타 등등. 그러니까 참 시민들은 그런 정치인들의 수사 아니면 정치 공학에 속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옛날 같으면 그냥 바람 한번 불어서 뭐 부동산 가격 오르겠네라는 식으로 바람을 불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얕은 수법 하찮은 수법들은 더 이상 우리의 건전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시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걸 보고 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부산은 부울경 메가시티 국민의힘에서 새 도지사 시장님들이 파기하셨죠. 그 과를 반드시 받으실 겁니다. 시민들이 그거 잊지 않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산업은행 이전 똑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거기에 소홀한 순간 시민들이 우리 민주당도 심판할 겁니다. 산업은행 이제 부산 이전에 관련된 부분이 부산시당 민주당 의원님들이랑 위원장님 사이에서도 이게 좀 워딩이나 수위가 많이 틀려요. 서채보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의 워딩은 제가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내려올 걸 찬성한다. 왜 이렇게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근데 지금 뭐 우리 강영 변호사님이나 의원님이나 어떤 분들은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 계신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제일 중심이 좀 되어 있고 수도권이 의원들이 많다 보니 이게 이 선거 기간에 괜히 그저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워딩을 잘못해버리면 사실은 큰 판을 놓쳐버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제일 앞장서야 될 그 시당에 중심되는 분들이 그 워딩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이 어떤지 부산시장 입장이 어떤지 좀 알고 싶긴 해요. 저는 이제 부산시당의 입장을 얘기할 위치에 있진 않고요. 제 지역에 있는 수영구 지역위원장이자 부산 시민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부산시장이 엑스포 한다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시죠. 세비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엑스포만으로 부산이 살아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의 미래는 어떠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비전을 제시할 때 우리 부산이 가덕신공항 건설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동북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돼야 됩니다. 그 금융 허브의 첫 시초가 지금 문현 금융단지가 있긴 있지만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산업은행이라는 덩치 큰 금융권들이 와서요. 진짜 인프라를 구성해서 만들어내서 2030년 가덕신공항 개항이 되면 그런 유명무실한 어떤 금융 허브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특히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한 시작으로 저는 당연히 산업은행 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전을 정권이 무자비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구성원 설득에 앞장서야 되는 게 정치권 아닙니까?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저는 옮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좀 더 보이라는 거죠.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염원이니까요. 그럼 부산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뭐 박형준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가서 우리가 산업은행이 이전됐을 때 어떠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지 그 구성원들이 동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미래라는 거 2030년에 산업은행이 그냥 와서 불편함만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정말 동북아시아의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 그 구성원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그냥 문현동에 있는 그런 허브가 아닌 그냥 변방에 있는 도시에 자기 은행만 온다라는 걸 누가 찬성하겠어요? 그래서 설득을 위해서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그리고 시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내야죠. 그걸 제발 우리 정치권에서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에 있는 뭐 여야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서 엑스포도 좋지만 엑스포로 우리 부산의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든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TV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덕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